전교 320명 중에 299등 정도 했어요. 중학교 3학년 때 22등까지 올라갔어요. 그 진료 의뢰서를 써서 큰 병원에 가게 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 3등까지 올라갔어요. 암 개발을 이제 판정 받았을 때 현재 열심히 공부해 고려대학교에 이렇게 재학 중인 임우종이라고 합니다. 우종 학생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네,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? 안녕하세요. 저는 오랜 기간 그 병마와 싸워서 이기고 현재 열심히 공부해 고려대학교에 이렇게 재학 중인 임우종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네. 이제 제가 알기로는 에듀플렉스 우리 수택 지점에 중학교 1학년 때 다니게 되셨다고 들었는데 네. 어떻게 해서 에듀플렉스를 만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. 사실 처음에는 다른 학원을 가려고 다른 학원을 신청을 했었습니다. 신청을 했는데 네. 그런데 공부를 너무 못한다고 거기서 안 받아주더라고요. 돈을 준다고 해도 안 받아줬습니다. 그렇습니까? 그러다가 네. 마지막으로 잡아본 곳이 바로 여기 에듀플렉스였는데요. 네네. 여기서는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 학생의 성적에 상관없이 다 받아줬기 그럼요. 때문에 저희 수가 있었어요. 에듀플렉스의 정신은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다. 그리고 어떠한 학생이라도 우리 에듀플렉스에 오면 변화할 수 있다. 잘 될 수 있다. 그게 이제 저희의 철학이고 저희의 마음인데 근데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성적이 어느 정도셨길래 전교 320명 중에 299등 정도였어요. 그렇군요. 네. 그 당시에는 그러면 공부에는 크게 관심은 없으셨나 봐요. 사실 관심이 없었기도 했는데 그래도 시험 기간에는 공부를 해야 된다의 생각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죠.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언제 어디서부터 중요한 건 어떤 거고 안 중요한 건 어떤 건지 하루에 몇 시간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연히 혼자 하려니까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었죠. 네. 그런데 에듀플렉스를 이제 다니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아까 320명 중에서 200 99등입니다. 그래서 3은 아니네. 299등이었는데 에듀플렉스를 다니고 나서는 그럼 성적이 어떻게 되셨는지? 암에 걸리기 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중학교 3학년 때 22등까지 올라갔습니다. 전교 22등. 네.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신 거예요. 약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점이 좀 크게 도움이 됐는지.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게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막연한 생각만 갖고 있잖아요. 그죠, 공부를 해야겠다. 해야겠다. 그죠, 뭐 그 정도. 근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방법도 잘 모르고 사실 대부분의 학부모님들도 저 학원만을 보내놓고 아이들의 성적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는데 학교에서 못하는 아이가 학원에 간다고 할 수는 없어요. 어차피 둘이 똑같이 수동적으로 강의를 듣는 방식인데 그 시간을 그냥 늘린다고 해서 성적이 과연 오를까? 전혀 아니거든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듀플렉스처럼 공부가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며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해야 되는지라는 걸 알게 되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. 제가 에듀플렉스에서 알게 된 건 공부는 노는 시간처럼 일상생활에 포함돼야 된다는 거죠. 네. 근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본인이 암에 이제 걸리게 된 거를 알게 됐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알게 된 건지.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점심시간에 친구들이랑 농구를 하다가 좀 격하게 해서 무릎에 다쳤어요. 그래서 그냥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. 부모님을 불러오라고.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저는 그냥 뭐가 진행되고 있었는지 몰랐는데 부모님도 그냥 의사가 왜 나를 불렀지 하고 병원에 들어오셨는데 진료실에서 들어갔다 나오시더니 굉장히 심각해지시더라고요.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진료 의뢰서를 써서 큰 병원에 가게 되고 입원하게 되고 학교도 못 다니게 되고. 그때 당시에 좀 여쭤봐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좀 마음이 어땠었는지. 사실 현실이라는 감각이 전혀 안 들어서 믿어지지가 않는. 저는 그냥 어제까지만 해도 친구들이랑 농구하고 점심시간에 밥 먹고 공부하고 학원 가고 평범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암이라니까 전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.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전혀 믿어지지가 않고 그런데 첫 항암을 시작하고 구토를 정말 하루에 100번 이상 100번이요? 위액을
내뱉고 나면 사람은 더 이상 아무것도 뱉을 수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될 정도로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실감하고 많이 울었죠. 너무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. 네.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때 또 에듀플렉스에 돌아와서 네. 이제 그 뒤에는 또 공부를 더 잘했다고 들었거든요. 네.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에듀플렉스로 돌아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. 네. 오히려 항암 치료를 했기 때문에 학교 생활이나 공부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. 결국 그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전교 몇 등까지 하신 겁니까?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 3등까지 올라갔습니다. 정말 박수 한번 쳐야 되겠네요. 네. 네. 이거야말로 어떤 인간 승리 아닙니까? 그렇죠. 네. 그리고 중학교 때 22등까지 했는데 고2 때는 전교 3등이면 또 그거랑 또 전교 3등이 또 레벨이 또 다른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어떤 마음으로 했어요? 고2 때 막 고3 이제 하면서. 사실 저는 공부를 할 때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. 그렇다고 또 재밌었다는 건 아닌데 재미있는 건 아니었는데. 네네. 저는 고2 때를 그냥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게 나태하게 사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. 근데 그냥 그게 조금 지치고 뭐 나태한 것 때문에 네네. 안 하고 그러면 나중에 또 후회하잖아요. 그럼 후회했다는 건 그건 마음대로 행동한 게 아닌 거잖아요. 그러니까 마음대로라는 게 그냥 제멋대로 그냥 놀고 뭐 먹고 자고 이게 아니고 네. 마음이 가는 대로 했다. 네, 정말 제가 해야 된다는 게 있으면은 내가 마음속으로 느끼는 게 있으면 그대로 실천했다. 성적 상승의 비결은 무엇인지 궁금해요. 단적으로 말하면 저는 꾸준함이라고 말하고 싶어요.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학교 끝나고 잠시 친구들과 놀다가 에듀플렉스에 가서 그날 할당량 공부를 다 하는 생활을 1년 중에 거의 하루도 빼짐없이 다 했었던 것 같아요. 유튜브 쇼츠를 보다가 잠깐 공무원 시험 강사가 하는 걸 들었는데 고시 공부를 준비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왜 고시에 붙었냐면 하루에 8시간만 공부했으면 됐다. 근데 그걸 매일 했다. 매일 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다. 그렇게 말하더라고요. 모든 강사나 선생님들이 꾸준함을 강조하는 만큼 저는 에듀플렉스에 있어서 성적 상승 비결은 꾸준함이었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에듀플렉스는 좀 각이 좋아지는 그저 수동적으로 하는 지루한 학원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곳이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부가 그렇게까지 지루하지 않고 가기 싫지가 않았어요. 가는 게 또 즐겁고 네. 원장님도 좋고 매니저님도 좋고 네. 정말 너무 뿌듯한 것 같습니다.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매니저님하고 원장님에 대한 추억 그런 게 있나요? 사실 제가 에듀플렉스를 자주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갔던 것도 에듀플렉스가 정말 편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교보다 편했던 게 사실 담임 선생님이란 분들은 세세하게 아이들을 관리하지 않잖아요. 환경 자체가 쉽지 않죠. 학교라는 그 환경 자체가. 그런데 에듀플렉스는 이제 매니저님과 상담하는 시간도 있고 원장님이랑도 좀 깊게 얘기를 나눌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학원이나 학교보다 공부에 있어서는 정말 부모님보다도 좀 더 깊게 교감을 하는 상대니까 의지가 돼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지금 이 영상을 우리 수택 에듀플렉스 강창호 원장님께서 보고 계시면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은데 원장님께 영상 편지 같은 거 좀 찍어볼 수 있을까요? 원장님 안녕하세요. 저 우종입니다. 예전에 정말 말썽도 많이 부리고 정말 때도 많이 쓰면서 속도 많이 썩였지만 그래도 에듀플렉스 아까 말씀하신 인형처럼 정말 학생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간다는 마음으로 저 이끌어 주셔서 제가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. 정말 솔직히 말하면 에듀플렉스 가는 시간은 학교 가는 시간보다 정말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. 네. 원장님이 지금 아마 울고 계실 거예요. 이제 이 영상 보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. 공부하기 싫어 뭐 이러면서 그런 학생들이 보고 있다면 이제는 인생의 좀 선배로서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? 그 학생들한테. 저는 아까 말한 대로 그냥 그 마음대로 행동하라고 그저 제멋대로 마음이 노는 대로 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? 자기 마음이 난 놀고 싶다라는 마음 쪽으로.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정말로 스스로 그냥 대책 없이 놀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.
고등학생쯤이나 됐다고 꼭 공부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. 저도 사실 조금 방황한 적이 있었거든요, 고등학교 때. 아, 그래요? 3학년 초반쯤에. 네. 그리고 암 재발을 이제 판정 받았을 때, 그때도 사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마음은 있죠. 이대로 있으면 안 되고, 의사 선생님들도 재발은 했지만 어느 정도 이러이러한 면에서 낙관적인 전망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재발했을 때 생존율은 낮다, 그러니까 난 안 될 거야 하면서 그런 분노나 절망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해 행위 같은 네. 그런 스스로를 해치는 듯한, 일부러 나태하게 지내고 네. 일부러 네. 공부를 외면한,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데도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. 아, 그런 시기가 있었다. 네, 그런 시기가 있었으니까. 근데 사실은 그거는 어느 누구라도 네. 그 시기는 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종 학생이 그걸 이겨낸 거잖아요. 아, 대단한 것 같아요, 저는.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. 그 마음속에 본인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. 네,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마라. 네, 굉장히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학생들이 들으면 아마 뜨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진짜 자기와의 정말 힘든 싸움이잖아요. 네. 그거를 이겨낸 우종 학생이 하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큰 울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, 마지막으로 시청자들께 한 말씀. 공부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에듀플렉스에 와서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공부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누가 가르치냐가 아니라 그 자신이 얼마나 편하고 그 마음이 가는 대로 공부할 수 있느냐인데, 그 에듀플렉스에 계신 매니저님이랑 원장님은 정말 의지가 되는 어른들이셔서 제가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. 네, 오늘 우리 이무종 학생을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. 중학교 시절에 암 판정을 받고 굉장히 힘든 그런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공부를 오히려 더 열심히 해서 고려대학교까지 입학을 한 정말 대단한 이무종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또 고민이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, 힘들어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, 오늘 우종 학생 이 얘기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